그래서 이제 국제 학생한테 이제 영어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 확인 절차를 통해서 내가 IELTS 혹은 다른 시험들을 볼 수 있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영국으로 가실 분들은 무조건 IELTS가 더 유리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IELTS를 알게 된 다음에는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겠죠. 그냥 무작정 뭐 볼 수도 있겠죠. 기초 영어가 잘 되어 있고 내가 예전에 뭐 다른 시험을 봤다거나 아니면 IELTS 시험을 본 경험이 있다거나 하면은 바로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값이 나가는 시험인데 한 번에 봐서 성공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를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시험에만 집중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신 다음에 IELTS 시험을 영국문화원에 접수하시고 성적을 받으시고 이 성적을 학교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성적을 제출하는 것까지는 이제 영국문화원을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이 성적표를 다운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ELTS 시험 이미 이제 준비를 시작하셔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IELTS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국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350만 명 이상이 IELTS를 응시를 했고요. 전 세계 140개 국가에서 1600개 시험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영어 시험이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12,500여 개 인정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엔 학교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이민 갈 때도 이게 다 포함되는 그 기관들의 숫자가 12,500곳 이상이 IELTS 점수를 신뢰를 하고 요거를 이제 지원자, 응시자의 믿을 수 있는 영어 실력 증빙 자료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학 서류를 준비하실 때 IELTS 성적표를 많이들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게 되고요. IELTS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IELTS 본부 웹사이트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IELTS라는 시험 자체가 요렇게 긴 단어의 줄임말이거든요. 앞글자를 따서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앞자를 딴 거고, 이거는 Designed to help you achieve your ambition. 여러분이 꿈꾸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어떤 꿈이냐면 studying, working, or moving to a country where English is spoken. 그래서 영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혹은 거기서 살거나 하는 그러한 목적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잉 같은 경우에는 IELTS 아카데믹 모듈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시험 보시면 되고, working or moving, 이제 취업이나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General Training 모듈을 선택하시고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예외로 이제 전문직으로 취업 이민을 가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너럴 말고 아카데믹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듈을 봐야 될지 확실치 않으면 내가 이 성적표를 어디에 제출하고 싶은가? 제출하려는 제출처에 먼저 문의를 하시고 어떤 모듈의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셔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카데믹 모듈하고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 이제 과목 수는 같아요. 과목 수는 같은데 리딩하고 라이팅의 문제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믹 모듈의 목적 자체가 이제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전문직으로서 영어를 굉장히 고급 영어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카데믹 리딩이라던가 라이팅에서 요구하는 그런 영어 실력 아니면 영어 구사 능력이 조금 다르고요. 제너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정말 살거나 아니면 새로 내가 직업을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직업 연수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또 그냥 약간은 서바이벌 쪽의 영어 실력을 그런 구사 능력을 요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개의 난이도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얼핏 보면 제너럴 트레이닝 지문이 조금 수월해 보일 수는 있으나 똑같은 6.0을 맞으려면 아카데믹이 한 25개 맞추면 6.0이라면 제너럴 트레이닝은 30개 이상 맞추셔야 6.0이 나오는 그런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순서로 흘러가는 거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에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혹은 스피킹을 이제 앞서서 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흘러가고요. 페이퍼로 보시는 분들은 writing, reading, listening, 그 다음에 speaking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30분 동안 4개 지문을 듣고 사십 문제를 풀게 되고요. 리스닝 지문은 한 번만 재생되니까 꼭 이제 집중하셔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리딩 같은 경우에는 두 모듈 모두 60분, 1시간 동안 3개 지문을 듣고 40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 시간 안에 답변까지 다 작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시간과의 싸움 과목이 라이팅이겠죠. 60분 동안 2개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짧게는 한 영어 단어 한 400자 정도 되는 걸 쓰셔야 되고, 뭐 길게 쓰시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스피킹은 이제 컴퓨터에 대고 녹음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원어민 면접관이랑 1대1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IELTS가 좀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장에서 직접 원어민 면접관을 만날 수도 있고, 시험장에 따라서 이제 노트북을 놓고 줌 화상회의를 하듯이 그렇게 1대1로 할 수도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그게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분에서 최대 14분까지 스피킹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영국 유학센터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는 아카데믹 모듈 응시자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카데믹 모듈 위주로 조금 제가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점수. 여러분들께서 이제 IELTS 점수를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목표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직 내가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지도 못 정했고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인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고 싶은 국가와 학교를 정하신 뒤에 각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창에 English Requirement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국제 학생을 위한 그 영어 점수 조건이 쫙 나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중 하나인 UCL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뭐 다양한 시험들을 이제 인정한다고 써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탑에 있는 게 IELTS 아카데믹 버전입니다. 제너럴 아니죠. 아카데믹 버전이고 레벨을 이제 5개로 나눠 놓고 그거에 따른 점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걸 보고 UCL은 참 이거 지금 언더그레주에이시거든요. 저 학부 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달성하셔야 되는 점수인데 오, 빡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1을 받으려면 전체 평균 6.5에다가 각 과목 6.0이라는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요. 사실 오버롤을 맞추는 거는 생각보다 수월할 수 있는데 이 이치 조건이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계속 꽈락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IELTS 원 스킬 리테이크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딱 한 과목을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시험을 이제 풀로 본 성적이 있으면, 그거에서 내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과목이 하나 있잖아요. 좀 부족하게 나온. 그 과목을 원 시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인데, 그걸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UCL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알고 있냐? We do not accept IELTS one skill retake test. 그래서 한 번에 이 이치까지 다 만족을 하는 성적표를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스킬 리테이크를 보시면 이제 성적표에 이거는 원 스킬 리테이크를 본 거다라는 게 또 표시가 되기 때문에 UCL 가시려는 분들은 요거를 잘 이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많이 가시더라고요. 셰필드 대학교.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이치 컴포넌트 조건이 있기는 한데 UCL보다는 0.5씩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많이들 가시는 학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쉬운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꽤 하셔야 되는 점수예요. 점점 학교들에서 더 훌륭한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IELTS 점수는 이렇게 조건을 걸어두고 있고 그 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이제 아카데믹을 받는다. UKVI로 본 것도 받고 뭐 온라인으로 본 거 지금 영국문화원에서는 주한 영국문화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IELTS 원 스킬 리테이크 스코어도 받는데요. 근데 이제 We do not accept IELTS life skills.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보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없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이민이나 이제 배우자 비자로 가시는 분들이 보는 시험이라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IELTS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은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원 스킬 리테이크를 염두에 둔 게 all components 모든 과목은 should be taken within the same 14-day period. 이제 원 스킬 리테이크는 원래는 저희 이제 IELTS 규정으로는 원 시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볼 수 있는데 셰필드 대학교에서는 14일 이내에 본 걸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We do not accept PT 아카데미 온라인 이제 온라인에서 본 거, 그러니까 at home 버전이죠. 그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 베이스는 요즘 안 보니까 이건 안 보는 거고 or my best score. 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2년 안에 본 점수 중에 가장 괜찮은 점수를 이제 뽑아서 성적표를 만들 수 있는 마이 베스트 스코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마다 걸고 있는 조건을 잘 이제 보시고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ELTS 점수는 이제 뭐 밴드 스코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레벨이에요. 레벨인데 이 5점과 6점 사이에 이 1점에서 9점 사이에 계속 0.5 차이로 이제 밴드가 세분화되어 있기는 해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5.5도 있고, 6.5도 있고, 7.5도 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학부 유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5.5도 꽤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 모든 국가들이 좀 그 학생 비자 발급이나 아니면 뭐 비자 발급에 필요한 영어 점수를 조금씩 높이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학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하려면 6.0 이상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린 두 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6.0 미만의 점수는 안 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일단 4개 과목에 대한 개별 밴드 스코어가 나오고, 이거를 다 더해서 4로 나눈 오버롤 밴드 스코어까지 5개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유럽에서 정한 또 언어 레벨이 있어요. 유럽 언어들 이렇게 얼핏 들으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벨을 또 정해놨는데, 요 점수는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점수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고 치면, 얼마 정도 레벨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은 오버롤 밴드 스코어를 7.0을 받았고, 각 과목이 6.5 이상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UCL에 지원하려면 레벨 2, 레벨 5개 중에 2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5개 등급 중에 3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성적으로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취 컴포넌트 조건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또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경우 0.5가 오르면 다른 게 0.5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두 개 다 실력을 탄탄하게 쌓으신 후에 도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 생기면 바로바로 챗에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예시 문제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컴퓨터 시험의 순서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문제 유형이 있지만 이거를 오늘 다 훑기는 조금 힘드니까 요거는 이제 ielts.org라는 저희 본부 웹사이트, 그러니까 영국문화원 본부 웹사이트가 아니고 IELTS 시험 자체의 본부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 문제 유형을 다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많은 자료들 보시면 좋겠고요. 맨 처음으로 리스닝.
자, 리스닝 같은 경우에 컴퓨터 기준으로 할 때 30분 동안 4개 지문을 듣고 사시 문제를 풀고 답안을 내가 다 기입을 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2분이 주어지고 페이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답안지에 옮겨 적고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10분이 주어집니다. 이건 리스닝에만 주어지는 시간이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 이제 IELTS가 유학이나 유학, 취업 혹은 이민, 거기에서 사는 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IELTS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게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의 말을 잘 할 수 있느냐, 동문서답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주요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생존형 혹은 어, 코어 스킬들이 문제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스닝에서 가장 이제 제가 실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받아쓰기 유형이에요. 요즘은 다 어플로 주문을 하지만 예전에 전화로 주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전화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음성만으로. 그래서 그런 유형을 좀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영국이 많이 어플도 많고 살기 편한 나라는 맞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부분은 또 답답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전화 영어, 이런 듣는 능력도 쭉 키워놓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탠다드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발음으로 모두가 생활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인도식 영어, 중국식 영어, 프랑스식 영어 다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들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 실제로 유학을 가신 분들도 딱 처음에 랜딩했을 때 리스닝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실 만큼 리스닝이란 게 사실 점수는 높이기 쉬워도 문제를 많이 풀면 되죠. 점수를 높이기는 쉬워도 실전에 딱 떨어뜨려졌을 때 어려운 스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ELTS에서는 이런 거를 미리 훈련을 시키고자 이런 받아쓰기 유형을 꼭 하나씩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답안을 쓰실 때 여기 주어진 이제 보기 중에 그 글자 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거를 잘 지켜서 써주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 단어나 아니면 답이 숫자일 경우에 한 개만 쓰라고 했는데 여러 개를 쓰거나 아니면 네 단어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오답이 되는 거죠. 그런 점을 신경 써서 답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가장 부족한 리딩 과목입니다. 아카데미 을 풀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화면이 작아요. 그래서 지금 3개 문단만 가지고 왔는데 아카데미 보시는 분들은 이 길이의 3배쯤 되는 지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당 한 1200자에서 1400단어 정도가 나오고 지문에 나오는 영어 그 수준이 엄청나게 막 현학적이거나 뭐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단어를 좀 다양하게 그리고 같은 뜻의 단어를 여러 개를 알아두셔야 리딩이나 리스닝을 좀 잘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 내가 꼭 IELTS 준비를 바로 시작하지 않더라도 단어 공부는 정말 꾸준하게 폭넓게 하시면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렵기도 하고 대표적인 IELTS 문제 유형이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거를 읽고 요 보기가 여기 나오는 거랑 일치한다 그러면 true, 일치하지 않는다 false, 찾을 수 없다 하면 not given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틀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는 것밖에는 뭐 딱히 그 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밖에 없고 리딩 같은 경우에도 주관식 문제가 상당히 나와요. 뭐 단답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하실 때 스펠링도 함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저희가 뭐 MS 워드를 쓰거나 할 때처럼 빨간 줄, 스펠링 오류 난 거에 대해서 빨간 줄이 쳐지지 않기 때문에 스펠링이 틀리면 그냥 그건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단어 공부하실 때 스펠링도 한번 손으로 정말 써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팅이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과정이 정말 괴롭고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말로도 글을 쓸 기회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누군가를 설득시키기 위한 글을 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거를 영어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해놓으면 유학 가셔서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되냐면 아카데믹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나 도표를 분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딱 봐도 교과서에 나오는 무언가 같이 생겼죠. 그래서 과제를 하거나 리포트 쓸 때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대요. IELTS 라이팅 태스크 1을 공부했던 그 경험들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특징을 잡아서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빨리들 쓰신다고 해요. IELTS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 공통인데, 어, 논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건데 250자 분량으로 에세이를 쓰셔야 되고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면 짧은 시간 안에 개요를 짜서 글을 쓰기는 힘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IELTS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잘하려면 약간 오지러퍼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는 뉴스를 다 읽고 아,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그 바로바로 영어로 말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스피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스피킹 과목을 보면 정말 이렇게 1대1로 마주 앉아서 이제 스피킹 시험을 보게 되는데 파트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파트로 You answer questions about yourself and your family. 정말 나한테 친숙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고요. 파트 2, 요게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죠. 이건 이제 롱턴이라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정말 뭐 자료를 가지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2분 동안 어떤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 혼자서 말을 하시게 됩니다. You speak about a topic이죠. 그래서 파트 3에 가서는 여기서 말했던 토픽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You have a longer discussion on the topic. 그래서 그 토픽에 대해서 이그제미너랑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그제미너는 질문만 하고 여러분들은 답변만 하시게 되겠지만 이 파트 3에 가서는 정말 내가 평소에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할 말이 너무너무 없어요. 정말 없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뭐 간단하게 내가 사는 동네에 관해서도 평소에는 그냥 뭐 편의점이나 가고 뭐 그냥 돌아다니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동네라도 한 번 더 둘러보고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사람들은 이 동네에 만족하고 있을까? 막 이런 정말 약간 MBTI에서 N적인 사고를 막 펼치셔야 이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IELTS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면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은 이제 단답형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 같은 경우 Let's talk about your hometown or village.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What kind of place is it? 그다음에 What's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your town? What kind of jobs do the people in your town do? Would you say it's a good place to live? 만약에 그렇다면 why? 그런 것까지 답변을 하게 되고요.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답형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하시지 않으면 채점할 거리를 좀 너무 부족하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걸 좀 뽐내셔야 되고, 여기서 좀 입을 푸신 다음에 파트 2로 넘어가면 이제 인디비주얼 롱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스크 카드를 이그제미너 분이 여러분들께 주실 거예요. 그래서 describe something you own 당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 물건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 요런 조건들을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where, how long, what, why까지. 그래서 1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고 2분 동안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2분이 다 채우게 되면 이그제미너가 타이머를 스탑을 하면서 그만 말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서 끊는 게 아니고 정말 이분이 채워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끊으시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분을 못 채웠을 경우에는 계속 말하라는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을 채우실 수 있도록 평소에 공부하실 때 좀 녹음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내 목소리 녹음한 거 듣는 거 되게 좀 쑥스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IELTS 스피킹에서 이 파트 2를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분이 생각보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파트 2에서 something you own, 뭔가 소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게 파트 3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요. How people's values have changed. 이제 소유하는 무엇인가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잡학다식하게 생각을 넓게 넓게 하셔야 IELTS 라이팅이랑 스피킹을 좀 극복하실 수가 있고요. 평소에 영어로 뭐 중얼중얼중얼거리는 혼잣말이라도 좀 영어를 좀 내가 내 자신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IELTS 스피킹은 빨리 늘 것 같아요. 그 스터디 그룹 조직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좋고요.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하시면 돈이 좀 들겠지만 과외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제 라이팅하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올리기가 너무 힘든 과목이라서 내가 시험을 한번 봤는데 리스닝, 리딩에 비해 라이팅, 스피킹이 너무 낮게 나온다. 막 2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럴 경우에는 시험을 바로 이제 뭐 한 달 뒤 이렇게 보지 마시고 3개월 이상 공부를 탄탄히 한 다음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단기간에 봐도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목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떤 과목이 나오는지도 알았으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사실 준비 과정이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국내 대형 학원에서 IELTS 코스 다 운영하고 있고, 뭐 그냥 말만 해도 아는 학원들에서는 모두 IELTS 코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거, 이제 전 세계 IELTS 응시자들이 꼭 보고 가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나온 이 모의고사 집이겠죠? 그거는 19권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니까 19, 18, 17 이 순서로 쭉 푸시면 되고, 이렇게 오래된 것까지는 안 푸셔도 됩니다.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은 19, 18, 17권 정도로만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오답 노트 작성하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의 단점이라면 한국어 버전이 없기 때문에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해설도 모두 영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시험 준비가 되신 분들이 모의고사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책이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IELTS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학원들에서 이렇게 출판한 이런 기초 시리즈, 과목별 시리즈를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국문화원에서도 시험을 접수하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모의고사라든지 연습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험을 앞으로 6개월 뒤에 것까지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접수를 하신다. 그러면 한 3, 4개월 뒤 거 해놓으시고, 그때까지 요거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특히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영어를 읽고, 컴퓨터에다가 영어를 입력하고, 이런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장 가서 바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 친숙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가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시험 보실 분들은 요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 각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제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행 순서에 대한 영상 자료도 만들어 놨고, IELTS가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일주일 이내로만 남으신 분들을 위해서 IELTS D-1 특강이라는 거를 녹화를 해서 이것도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시험 얼마 안 남으셨을 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험 종류는 컴퓨터, 페이퍼, UKBI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UKBI 같은 경우에도 페이퍼랑 컴퓨터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시험 날짜가 더 많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컴퓨터 시험은 주중에도 할 수가 있으니까 페이퍼 시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3회, 목요일 1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UKBI는 주말에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만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서 UKBI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서울로 올라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그 정도 넘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점점 컴퓨터로 더 많이 보시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성적이 진짜 빨리 나와요. 요즘은 진짜 다음날 나와요.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내 성적이 정말 빨리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보시는 게 유일한 해답일 정도로 성적이 진짜 빨리 나옵니다. 시험 접수하시려면 이제 여권, 유효기간 넉넉히 남은 걸로 요즘 이제 막 유효기간 일주일 남은 거 이런 거 가져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정말 불안해요. 정말 불안하고 이게 성적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고 뭐 길게는 유학 기간을 다 커버할 정도로 길게 남으면 더 이제 나도 안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여권을 사용해서 시험 접수하고 시험 장에도 들고 오셔야 되고요. 시험 보러 오실 때마다 여권 복사본 하나씩 내셔야 돼요. 그래서 넉넉히 처음에 깨끗하게 네다섯 장 정도 프린트를 해두시면 꼭 시험뿐만이 아니더라, 시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뭐 출국할 때나 아니면 혹시나 여권 분실 시에 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여권 복사본을 넉넉히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결제는 카드가 훨씬 편합니다. 계좌이체보다는. 그래서 카드 있으시면 좋고. 영국문화원 IELTS 저희 홈페이지 주소가 좀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저희가 또 광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국문화원 IELTS 접수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저희 접수 사이트로 오실 수 있고요. 시험을 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 관련해서 어떻게 보내주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성적표 재발행이라는 이제 어디셔널 TRF 테스트 리포트 폼이에요. 그래서 성적표 재발행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 특히나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종이 성적표를 받아요. 이제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쪽은 이제 전자 성적표 받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으로, 이제 영국이랑 미국 같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종이 성적표를 보내래요 할 경우에는 영국문화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우편료를 받고 학교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성적이 내 성적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의심스럽다 할 경우에는 성적 재채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성적표를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정말 정말 그 남아있는 답안을 가지고 다시 채점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적이 재채점 기간 동안 무효가 됩니다. 잠시 무효가 돼서 재채점이 끝나고 새로운 성적표가 나오면 그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랑은 살짝 다르게 한 과목 제형 시 이제 컴퓨터로 시험 보신 분들만 아직은 할 수 있고 페이퍼는 안 돼요. 컴퓨터로 시험 보신 분들이 한 과목을 빨리 보충하고 싶다. 내가 스피킹이 0.5만 더 있으면 되는데 한 번 더 보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한 과목 제형시로 스피킹만 보시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에 이제 원스킬 리테이크로 다시 봤다고 표시가 되고 시험 성적표가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스킬 리테이크가 항상 성적의 향상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다시 봤는데 그 점수가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 성적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성적이 다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봤던 성적표, 다시 본 성적표 모두 다 유효한 성적표라서 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적표 인정 기관이 적은 편이에요. 아까 앞서서 UCL은 원스킬 리테이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홈페이지에 아주 명확하게 쓰여 있었죠. 원스킬 리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호주 쪽에서 인정기관이 많고 영국, 미국, 캐나다 쪽에서는 아직은 이제 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받아주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IELTS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모든 나라들이 조금 비자 발급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IELTS 점수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되 좀
이제 좀 넉넉히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게 점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가 많이 부족하다 하시면 오늘 이 세미나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캠브리지 IELTS 한 두 권 정도는 풀어서 탄탄하게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시면 또 유학 준비 비용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시험 비용까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웬만하면 세 번에서 네 번 안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점수 받아서 원하는 학교로 행복하게 공부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